네, 이번에는 이제 리깅 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야에서 자, 처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매트릭스가 뭔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는 뭐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렬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숫자를 배열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000 그래서 뭐 트랜슬레이 뭐 XY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이걸 만약에 매트릭스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4x4로 된 매트릭스를 써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쉐인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속성들이 이 안에 숫자로 이제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로 뭐냐면은 특정한 오브젝트가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동하고 회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값에 대한 매트릭스 값하고 그다음 이 오브젝트가 B로 이동한 그 이동한 값의 매트릭스 값을 곱해서 그 B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마야 2020에서는 되게 쉬워진 게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X, Y, Z 방향으로 각각 5를 이동했고 제가 로테이트를 30을 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매트릭스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트릭스 기법에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화면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옵셋 매트릭스, 트랜스폼 옵셋 페런트 매트릭스에서 컴포지션 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매트릭스 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편하고 좋은 이유가 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가 로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얘가 같이 이동을 하고 로테이트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게 이제 컨스트레인을 되게 많이 쓰죠. 사실 컨스트레인은 너무 편해요. 사는 방법은. 그냥 로케이터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패런트 하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되게 편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 큐브를 자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해버리면은 컨스트레인이 위에 애니메이션이 덧대지기 때문에 얘는 컨스트레인으로 움직이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할 수 있는 게 리깅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그룹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룹 노드를 이용을 해서 컨스트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룹 노드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패런트를 걸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한두 개 이용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복잡한 캐릭터를 리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약간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죠. 자, 이유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컨스트레인을 쓰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컨스트레인을 쓰면 쓸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라는 기법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2020에서는 이 매트릭스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진짜 쉽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큐브와 로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노드 에디터로 불러와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되겠네요. 하는 방식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월드 매트릭스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때 쭉 내려가시면은 옵셋 페런트 매트릭스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것만 연결만 시켜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죠. 로테이트 되죠. 그 다음 스케일까지 다 돼요. 그렇죠? 그리고 노드 구조로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그냥 선 하나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큐브 자체에는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값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애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 transform offset parent matrix라고 있죠. 여기 있는 값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 값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 값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로테이트라든가 스케일에는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션이라든가 로테이트 스케일 이거를 선택을 해갖고 연결할 수가 없죠. 자,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픽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할지, 그렇죠? 그래서 연결 끊고요. 그렇죠? 그래서 월드 인버스 매트릭스, 그렇죠? 이거를 좀 작게 해서 작업할게요. 선택을 해서 아까랑 똑같이 인풋 매트릭스 넣고 였다가 offset parent 매트릭스 연결해 주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매트릭스 값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할지 아니면은 나는 로테이트 필요 없어. 스케일 필요 없고 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위치 값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두 가지 로케이터에다가 얘네들을 패런트를 걸어가지고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걸어서 컨트롤할 수도 있겠죠. 한번 제가 빨리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패런트, 자, 여기 선택하고 컨스트레인에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개의 로케이터의 힘을 받아서 이 큐브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선택해서 명령을 내려주면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 잠시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좀 더 이쁘게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컨스트레인을 두 개를 걸어 버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디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반복 형태가 일어나요. 이걸 이제 루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루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 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 제가 이게 컨스트레인을 해서 지워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 매트릭스로 이거를 구성을 한다면은 자, 얘네들을 이제 로드로 갖고 오고요. 얘는 이제 안 보이게 하고 로케이터 두 개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두 개를 이제 섞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블렌드, 그렇죠? 뭐 보면은 텍스트 작업했을 때도 이제 블렌드 노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에도 블렌드 노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겠죠. 월드 매트릭스를 자, 인풋 매트릭스에 연결을 해주고 다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인풋 매트릭스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겟 매트릭스가 있어요. 즉 이 특정한 오브젝트는 인풋과 타겟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타겟 같은 거는 add new item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리스트에 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인풋 타겟 연결을 해주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패런트 offset 패런트 매트릭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죠. 왜냐하면은 이 엔블롭이 지금 1로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0.5 해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까와 똑같은 효과를 이룰 수가 있겠죠. 로테이트, 스케일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픽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인풋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아더 해가지고 offset 패런트 매트릭스 연결을 해주고 만약에 로테이트 스케일 필요 없다 그럼 꺼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되고 자, 그 다음 노드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랑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그렇죠? 그 다음 이 플로우가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데이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빠르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릭터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힌트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딱 이거를 미리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캐릭터 리깅 할 때 지금같이 A 포즈는 상당히 리깅하기가 불편해요. 사실 이제 리깅 할 때는 이제 T 포즈가 가장 세팅하기가 편하고 T 포즈를 항상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캐릭터 어깨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이제 A 포즈로 모델링을 하고 또 이거를 또 리깅도 A 포즈로 할 때에는 팔은 세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팔에 대한 컨트롤러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초기 값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움직이고 그런 건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가 갖고 있는 로테이트 축이 있어요. 그렇죠? 얘하고 컨트롤러의 로테이트 축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러를 그룹을 하나 지우고 그 컨트롤러의 그 위치값을 손목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이 손목이랑 똑같은 로테이트 값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컨트롤러 선택을 했을 때 얘가 0좌표로 돼 있고 좀 로테이트를 했을 때 축도 어느 정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만들어서 이런 틀어진 축을 잡아주는 그런 축들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커브를 하나 만들고 자, 이 뼈가 위치한 그렇죠? 이 매트릭스 상에 위치한 좌표들이 있어요. 그 좌표값으로 얘를 보내게 되면은 정확히 그거를 위치값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뼈의 위치값을 일단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도 화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월드 매트릭스를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항목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월드 매트릭스 선택을 해서 자, 옵셋 매트릭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자, 커브가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그다음 이 커브의 매트릭스 값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커브가 지금 현재 이 최종적인 조인트, 그렇죠? 이 조인트의 위치값과 로테이트 값은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오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정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끊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보시는 것 같이 프리즈를 안 해도 0좌표 다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하거나 무브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뼈 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팅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이제 팔 양쪽에 컨트롤러 이게 커브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축을 이용을 해서 축을 그룹을 져가지고 로테이트를 시키고 그다음 세팅한 거고 여기 보시면 폴벡터 같은 경우도 이 로케이터가 지금 현재 여기 양쪽에 이 패런트를 걸어가지고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걸어서 위치값을 만들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폴벡터를 걸어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했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최대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똑같이 움직이죠.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잡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되는 그런 그 그룹 노드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그룹 노드가 빠진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폴벡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 폴벡터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패런트 컨스트레인 썼던 거 있죠. 그거는 여기에서 이 노드 하나로 해가지고 로케이터 하나로 매트릭스에서 블렌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처럼 보지만은 한 이 팔 세팅하는데 이 정도 만들어졌고 얘는 이전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 할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노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드도 보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막 패런트 컨스트레인 걸고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막 얽히고 섞이고 그런 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딱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은 쭉 흘러가듯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속도는 훨씬 좋겠죠. 속도는 좋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도 되게 좋아지겠죠. 그리고 리깅 쪽에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뭐 제가 간단한 세팅을 한번 했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세팅이에요. 플레이해서 보면은, 그쵸? 지금 보면 간단히 스페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디포머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 보면은 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컨스트레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갑자기 단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귀금속 같은 거, 이런 액세서리, 그런 거를 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디폼이 되는 오브젝트를 그 위에 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조인트를 넣는다 그러면 스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오브젝트를 얹는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헤어 시스템 있죠. 퍼리클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헤어 시스템에 있는 퍼리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좀 약간 귀찮아요. 처음에 이제 헤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 내가 원하는 이 퍼리클의 위치, 그렇죠?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퍼리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우는 거죠. 뭐 뉴클리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헤어 뭐 그런 것도 다 지우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뭐 패런트를 시키든 아니면 저같이 컨스트레인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게 복잡한 캐릭터일수록 상당히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여기 컨스트레인에 보면은 리벳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리벳이 있지만은 아래 보면은 UV 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 UV 핀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얘는 옵션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옵션이 있죠. 그래서 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의 위치값, 뭐 로케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쭉쭉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컨스트레인 가서 리벳 하게 되면은 바로 내가 선택한 곳에 이렇게 로케이터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면에 딱 달라붙어서 이 로케이터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 로케이터를 잠시 보시면은 로케이터는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케이터에 보면은 이 로케이터가 이 면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매트릭스 좌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즉,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버텍스의 그 매트릭스 좌표값을 이용해서 얘가 그거를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컨스트레인에서 UV 핀이랑 같이 연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드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로케이터와 이 오브젝트를 연결하는 데는 UV 핀이라는 걸 이용해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쉐입 노드하고 오리진 노드. 이 차이값을 이용해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퍼리컬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이 로케이터의 위치값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 코디네이트라고 있어요.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핀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위치들을 다시 따로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얘가 어느 거일까요? 얘일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V가 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 UV의 위치값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UV가 이렇게 펴져 있죠.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UV셋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면 맵 1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얘가 맵 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하나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셋이 지금 현재 테스트로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새로운 파일을 불러볼게요. 여기서 리네임해서 테스트로 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선택하고 리벳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분명히 어떤 UV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UV 데이터는 맵 1이라는 것을 항상 갖고 작업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벳을 쓰고 싶으면은 항상 UV 셋을 맵 1으로 설정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괜히 새롭게 보냈네요. 캐릭터죠. 엑sem플.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링에서 UV 딱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컴바인을 그냥 일부러 시켜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UV 작업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이렇게 UV들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맵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버텍스를 한 이쯤에 기준으로 해서 자, 리벳을 만들었어요. 자, 선택을 하고 얘의 좌표값을 이동을 천천히 해볼게요. 쭉 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실린더로 달라붙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 그렇죠? 실린더하고 스피어하고 겹치는 그 UV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 여기 뺑글뺑글 돌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루핑이 안 되게끔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되게 간단하겠죠. 일단은 새롭게 UV셋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UV셋을 복사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얘를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안 겹치게 해 두시면은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해 두시게 되면은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는 이 UV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UV 작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그 프락시미티 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리는 이제 리벳이랑 비슷한데 리벳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UV가 꼭 반드시 필요했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UV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랑 동일하게 제가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무릎 쪽에다가 고정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는 버텍스를 선택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케이터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리빗핀 기능을 선택을 해주는데 옵션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 값으로 새로운 로케이터를 여기에 생성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인테인 옵셋 기능이 켜져 있거든요. 얘를 꼭 꺼주셔야 돼요. 꺼줘야지 얘가 여기 가서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새로운 로케이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로케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 로케이터들이 면에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이 로케이터는 캐릭터를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얘가 되는 원리를 잠시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리벳 같은 경우는 제가 그 UV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UV 기준이 아니라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오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쉐입에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서 인터메디에이트 오브젝트를 키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디폼이 되기 전 원본 캐릭터의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핀을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UV가 아니라 이 원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갖다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요. 자, 그렇다면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 스핀 이펙트라고 해서 간단히 이렇게 뭘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로케이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패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 로케이터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스트레인에서 프락시미티
핀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이펙트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간단한 스페어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거죠. 그렇죠? 얘가 아니죠. 얘네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컨스트레인 패런트 걸어주고 얘 선택하고 그렇죠? 얘 선택하고 얘 그렇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해도 계속해서 몸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쭉 움직여 보면은 그렇죠? 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몸을 따라서 막 벌레들이 막 움직인다. 막 그런 효과도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진짜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깅 쪽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자, 디포머에 보면은 랍이라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위에다가 이렇게 케이지 같은 걸 씌워가지고 컨트롤하는 기능인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 메쉬가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얼굴 메쉬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케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거를 랍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어트리뷰트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roximity 랍이라는 게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에디트 노드 있어요. 이걸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set drive and driven key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그렇죠? 드라이버는 케이지를 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하고 add하고 geometry, face하고 add하고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케이지를 선택을 하고 자, 움직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면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눈썹을 연결을 안 시켰죠. 그럴 경우에 뭐 디포머를 풀고 같이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델이 수정이 됐어. 그럴 경우는 좀 약간 난감하죠. 그럴 경우에는 뭐 수정하기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랍 기능에 다시 가서 에디트 노드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있죠? 선택을 하고 지오메트리에다 등록만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뺄 수가 있고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비파괴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